밀짚모자 일당이 마침내 라프텔에 도달하며 데뷔보 원피스를 찾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마침내 해적왕이 되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을 통하여 조이보이가 원피스를 남겨가며까지 하고자 했던 일을 파악하게 되었고, 세계의 진실 또한 모두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빈은 눈물을 흘리며 세계 정부가 그토록 공백의 역사를 감추는 이유를 알았어. 지금의 세계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워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는 오하라의 기록을 말소시킨 이유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소분 놀라면, 그렇다면 조이보이가 기다려온 전사가 루피란 말이야. 야, 루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고, 루피는 역사에는 크게 관심 없어. 난 내 친구들을 위협하고 세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싫을 뿐이야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에 의하여 자유를 빼앗긴 자신의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조이보이의 마지막 계획, 그 계획이 실현되면 올블루가 탄생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고대병기를 활용하여 레드라인을 파괴한 이후 모든 바다를 한 조각으로 이으면 꿈의 바다 올블루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유를 꽉 쥐며 이 검이 도신조차 길들이지 못한 검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기필코 도신유를 길들이며 역대 최강의 검사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성공하며 마침내 세계 지도를 완성하게 되었고, 나미 역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미는 벨메이를 떠올리며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라프텔에 도달하기 이전 로저의 적단이 먼저 라프텔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로저 역시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의 정체를 보게 되었고,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원피스라는 것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물건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카미테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함을 깨달으며 자신은 조이보이가 기다려온 전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는 자신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기에 폭소하기 시작하였고, 로저의 적단 전원 역시 함께 폭소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용궁왕국으로 찾아가 마담 셜리에게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언제 태어났는지 질문하였고, 셜리는 약 10년 후 시라우시가 태어날 거라고 답했고, 로저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빨리 라프텔에 왔으며 자신의 남은 수명은 1년이기에 자신은 세상을 바꿀 전사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마지막으로 샹크스를 찾아가서 고무고무 열매가 세계 정부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훗날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세계 정부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후주가 이끄는 함선을 기습하여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게 되었고, 샹크스는 루피가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하자 루피가 조이보이와 로저가 기다리고 있는 전사임을 확신하며 자신의 밀짚모자를 물려줍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데뷔보 원피스를 모두 챙겨 라프텔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 사우전드 써니온은 리버스 마운틴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라브는 물보라를 뿜으며 밀짚모자 일당을 환영해 주었고, 브룩은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야, 지상은 오랜만인데 우선 지상에 온 김에 밥부터 먹자 라고 말하며 근처의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위스키 피크에 도착했고, 쌍디는 이곳에서 비비짱을 처음 만났는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래 이것도 오랜만이군, 그 흑인 여자랑 이가람은 잘 있으련지 라고 말하며 과거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섬에 착륙하자마자 식당으로 직행하여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자신들이 라프텔에 표류하는 며칠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을 꺼내들었고, 신문의 일면에는 루피의 얼굴과 함께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루피 이 소식이야, 밀짚모자 일당 최후의 섬 라프텔 도달, 골드로저 이후 30년 만에 해적왕 탄생, 새로운 해적왕은 몽키디 루피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신문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뻐하며 니시시시 드디어 꿈을 이뤄내, 이제 마지막 꿈만이 남았어, 모든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 큰 연회를 여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정부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겠지
라고 말하며 위스키 한 병을 그대로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징배는 웃으며 와하하하 뭐가 걱정일세,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세계의 루키들에 불과했던 자네들이 2년 만에 정점에 우뚝 섰는데 그깟 정부 따위가 뭐가 걱정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크로스 길드를 격파하고 라프텔에 도달하며 해적왕의 해적단이 되며 전원 현상금이 상승하였고 루피의 현상금이 60억 베리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현상금은 42억 1000만 베리, 쌍디의 현상금은 38억 9800만 베리, 징베의 현상금은 31억 2200만 베리, 로빈의 현상금은 21억 베리, 부룩의 현상금은 19억 9900만 베리, 프랑키의 현상금은 17억 2323만 베리, 나미의 현상금은 13억 200만 베리, 우솝의 현상금은 12억 1000만 베리, 초파의 현상금은 1500베리였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리모 자식이 또 나보다 높다니 정부 녀석들 제정신이 아니군 이라고 말하나 조로는 이놈이 38억이나 되다니 내가 아직 현상금 사냥꾼이었다면 이 녀석부터 잡았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쌍디는 투닥이기 시작했고 나미가 이 둘을 중재하며 말립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라프텔로 진입한 이후 해군본부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해군은 밀짚모자 일당의 거취를 파악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밀짚모자 일당을 정찰합니다. 그리고 해군본부는 루피가 위스키 피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곧바로 이 정보는 해군본부와 세계정부에 알려줬고 오로성은 긴급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 해군원수, 해군대장, 세계정부의 주요 강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밀짚모자가 결국 해적왕이 되었소. 저 녀석은 분명 해군에 전쟁을 걸어올 것이요 자신의 형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라고 말했고 피거랜드 갈링은 혁명군의 총대장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혁명군과 밀짚모자 총 2명의 적을 상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한 명 빠졌지 않습니까? 용궁왕국의 영웅 불주먹 에이스, 그 녀석 또한 빅맘을 잡아내고 사왕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의형제를 구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루피가 라프텔에 도달한 사이 1년의 대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사보가 해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이참에 완전히 청소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 세계정부의 가장 위협되는 세력인 혁명군, 800년 만에 환생한 조이보이 몽키디 루피, 도신 유마에 귀한 롤로노와 조로, 초대 해적왕 골디로저의 자식 에이스, 그 녀석들을 모조리 청소한다면 세계정부는 향후 몇백 년간은 건재할 걸세 라고 말하며 이 기회에 세계정부의 가장 적대되는 세력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닥터 베가펑크 역시 문제일세, 마더프레임, 세라핌, 파시피스타 등 세계정부의 모든 기술이 현재 혁명군 쪽으로 넘어간 상태, 우리 쪽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피터성은 가장 큰 문제는 조이보이의 잔재이지 지니샤와 고대 로봇이 부활하게 되면 그들을 막아서는 것조차 쉽지는 않을 걸세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스성은 지니샤는 나의 능력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 그 녀석이 참전한 일은 없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군 총수 콩은 그렇다면 우선은 해군과 그들의 전면전을 피할 수는 없겠군요. 마치 흰수염과의 정상결전처럼 우리는 제2의 정상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워큐리성은 그때보다 더 큰 규모의 전쟁이 될 걸세, 상대하는 적의 세력은 명백히 강해졌으나 해군의 전력은 큰 차이가 없으니 또한 영웅 거프, 부처님 센고쿠 2명의 거인이 참전하지 못하게 될 테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웃으며 라하하하 새롭게 징집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장들의 퀄리티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쿠로우마, 차돈, 묘묘우사기 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스모커와 코비를 떠올리며 최근 급부상하는 2명의 해군이 있어 그들 역시 밀짚모자와는 짙은 인연이 있지. 어쩌면 밀짚모자를 막아내는 건 그들이 될지도 모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빠르게 정비를 마치며 과거 흰수염 해적단과의 결전을 준비하듯이 전세계에서 정의라고 형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불러 모읍니다. 또한 곧바로 혁명군의 2인자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했고 제2의 정상결전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세계정부 측에서는 루피가 해적왕이 된 이후 자신들에게 도전을 걸어올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루피를 지원하여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자들을 미리 제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는 과거 900년 전 반란의 씨앗이 되었던 네팔타리 가문과 고대병기 포세이돈으로서 조이보이의 원피스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원인 시라오시를 미리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네팔타리 가문과 알라바스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신의 기사단 단장 피거랜드 갈린과 신의 기사단을 알라바스타로 파견시켰으며 시라오시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사이퍼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피거랜드 갈링이 하계로 내려가는 것은 갓벨리 사건 이후 처음이었고 갈링은 신의 기사단을 이끌고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드래곤의 개입을 염두에 두며 최대한 빠르게 알라바스타를 멸망시킨 이후 복귀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 게르니카, 카쿠 등 사이퍼폴의 정예요원 수십 명이 용궁왕국으로 향합니다. 한편 이 소식은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 마침 용궁왕국 근처에 있었던 에이스가 이끌어가는 신흰수염의 덕단은 곧바로 시라오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궁왕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혁명군의 본거지였던 뉴 하프만 왕국에 있었기에 아무리 빠르게 이동하여도 알라바스타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마침 알라바스타 근처에 있었던 사보와 쿠마에게 알라바스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에이스는 통칭 불과 어둠 사건 이후 디치에게 패배하며 큰 위기에 빠졌으나 루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스핑크스 섬으로 향하였고 그곳에는 미리 대피한 신흰수염의 덕단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신흰수염의 덕단 전원은 기뻐했고 마르코는 밀지모자에게는 매번 신세만 지는군. 에이스 무사 귀환해서 다행이다 요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내 동생이 그렇게 강해졌다니 정상결전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도 놀랐는데 티치와의 대결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다. 전성기 시절의 아버지를 능가할 만큼 이라고 말하며 지금의 루피는 전성기 흰수염을 능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루피가 시간여행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루피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를 알았으나 굳이 그 말을 하지는 않았고 에이스를 보며 에이스 돌아와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래 이제 루피에게 은혜를 갚을 차례이지. 다들 알다시피 세계정부가 루피가 라프텔로 향한 사이 용궁왕국을 공격하려 한다고 들었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용궁왕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용궁왕국은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지키던 곳 우리와도 연이 깊은 곳이니 우리가 지켜내는 것은 당연하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흰수염은 과거 넵튠과 우정의 술잔을 나눈 이후 몇십 년간이나 어인섬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이끄는 신흰수염의 덕단은 곧바로 용궁왕국으로 출발합니다. 드래곤은 사보에게 알라바스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이완코브와 베가펑크를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결국 신의 기사단이 움직였군. 알라바스타로 그 남자가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입수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그 남자라고 하면 피거랜드 가문의 갈링성이겠뿌. 신의 기사단을 이끄는 총사령관, 자세한 전투력이 알려져 있진 않으나 세계정부의 최후의 방패라고 불리는 자인 만큼 전투력 또한 출중하겠지 뭐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보가 잘 헤쳐나갈지는 모르겠다만 알라바스타를 외면할 순 없다. 알라바스타의 네팔타리 가문은 900년 전에도 혁명의 등불을 비춘 시발점이 된 자들이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릴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클로버 박사를 통해 들은 적이 있지. 그건 그렇고 드디어 밝혀졌다네. 성지 마리조아의 국보의 정체가 말일세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도플라밍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건가. 크로스 길드의 움직임 또한 예사롭지 않군. 비록 밀지모자 일당에게 패배했다지만 그들은 겨우 여기서 종적을 감출 리는 없지. 그들 모두 세계정부에게는 버려진 자들. 그들 역시 세계정부의 원한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마리조아의 국보인 우라노스를 우리가 탈취한다면 세계정부에게는 크나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테지. 하지만 우라노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물질이 필요한데
그건 내 지식으로도 구현이 되질 않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우라노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물질은 데뷔보 원피스에 포함된 물건 중 하나이며 현재 밀즈모자 일당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어쩌면 우라노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물질은 데뷔보 원피스와 함께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겠군. 우라노스는 고대의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허를 찌르는 추리력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거 참 신빙성이 있군. 그렇다면 우라노스를 탈취하기만 하면 라프텔에 도달한 밀즈모자 일당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마리조아의 국보가 고대병기 우라노스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 그것을 탈취하여 자신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한다고 한들 우라노스를 보관 중인 정확한 위치를 몰랐기에 마리조아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고, 천령인 출신인 크로스길드의 도플라밍고라면 마리조아의 구조를 잘 알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드래곤은 우라노스의 정확한 소재지를 알기 위해선 마리조아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길잡이가 필요하고, 현재 해군은 밀즈모자 일당을 예의주시 중이며 사이퍼폴은 영궁왕국으로 향했고, 또한 신의 기사단은 알라바스타로 향한 상태. 그들이 복귀하기 전 신속히 우라노스를 탈취한다면 세계정부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의 각 기관들이 다른 세력과 대치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빠르게 마리조아를 습격하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하려 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렇다면 크로스길드의 도움이 절실하겠군. 헌데 그들이 우리를 도울 이유 따윈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코브는 크로커보이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벌. 버기 녀석은 최근 명성에 미쳐있는 걸로 들었는데 마리조아 습격 사건의 주범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하면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지벌. 또한 도플라밍고는 세계정부의 원한이 있지벌. 매의 눈이 관건이긴 하나 크로커보이, 버기, 도플라밍고를 회유한다면 마지못해 우리를 도울 가능성이 높다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실상 협조가 필요한 건 도플라밍고 한 사람이다. 나머진 우리를 돕지 않아도 상관없지. 고민할 시간조차 아깝다. 곧바로 크로스길드를 만나러 간다 라고 말하며 크로스길드와 접촉하기 위하여 크로스길드의 주둔지로 향합니다. 사보는 드래곤에게 알라바스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 곧바로 쿠마와 함께 알라바스타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비비와 만나게 되었고, 사보는 저는 혁명군의 사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정부에서 당신을 포함하여 알라바스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도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비비는 저희는 세계정부 가맹국인데 어째서 정부에서 저희를 노리는 거죠? 라고 물었고, 그 순간 코브라가 나타나 D의 의지와 관련이 있겠지. 비비, 우리도 실은 D의 일족이란다. 과거 900년 전 세계정부가 창설되었을 당시, 그 당시 네팔타리 가문의 여왕이었던 네팔타리 D 릴리는 혁명을 일으킨 20개 왕국을 배신하고 조이보이를 도와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남겼다. 그리고 조이보이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지금 세계정부는 900년 전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겠지. 그래서 D의 의지를 이어가는 우리들을 죽이려 하는 것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세계정부가 알라바스타를 노리는 이유가 의아했는데 당신들도 D의 일족이군요. 우선 알라바스타에서 벗어나 혁명군의 본거지인 뉴 하프만 왕국으로 이동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비비와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을 뉴 하프만 왕국으로 대피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피거랜드 갈린과 신의 기사단이 나타났고, 사보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혁명군인가 저들을 돕는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겠지. 금단의 역사에 대하여 라고 말했고, 사보는 용족원을 사용하여 지면을 갈라버린 뒤 비비를 포함한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에게 퇴로를 확보해 주었고, 사보 쿠마 vs 신의 기사단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신흰수염 매력단은 용궁왕국에 도착하였고 넵튠은 이들을 반겨줍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오랜만이다 요이. 세계정부에서 용궁왕국을 노린다고 하던데 우리가 온 이상 문제없을 거다 요이 라고 말했고, 넵튠은 그들이 노리는 건 고대병기 포세이돈이겠지 라고 말했고, 조즈는 당신의 딸 시라우시를 말하는 건가
라고 물었고 넵튠은 그렇다네, 900년 만에 나타난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내 딸이라네 라고 말하며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에 대하여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시라오시는 해군이 용궁왕국을 공격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진 힘 때문임을 알았기에 매우 의기소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스가 시라오시에게 다가가 네가 가진 힘은 죄가 되지 않아. 그 힘을 이용하려는 놈들이 잘못된 거지. 나의 은인이 말해주었어. 누구의 자식이건 무슨 힘을 가졌던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우린 모두 바다의 자식일 뿐이라고 라고 말하며 과거 흰수염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라오시는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심경의 변화를 느낀 듯한 표정을 보였고 에이스는 어인섬은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섬이야. 아버지가 수십 년간 지켜온 고향 같은 곳이지. 그리고 넌 내 소중한 친구이다. 또한 내 동생 루피의 친구이기도 하지. 해군들은 우리가 막아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용궁왕국의 신원 미상의 잠수함이 대거 출현하였고 그 잠수함에는 사이퍼폴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치, 카쿠, 게르니카 등이 잠수함에서 내렸고 루치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신흰수염의 늑단이 이곳에? 라고 말하며 아무런 수비 전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용궁왕국의 사왕이 주둔 중인 것을 보며 크게 놀랍니다. 루치는 에이스를 바라보며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어인섬은 더 이상 너희들의 영토가 아니었을 터. 헌데 너희들이 이곳을 지키는 이유를 모르겠군. 순순히 시라오시를 넘긴다면 해적으로서의 죄는 묻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코웃음을 치며 어인섬은 아버지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지. 넵튠과 시라오시 모두 우리의 친구다.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면 이들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을 테다 라고 말하며 폐왕색 패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루치, 카쿠, 게르니카를 제외한 모든 사이퍼폴 요원들이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루치는 땀을 흘리며 이것이 사왕 불주먹의 폐왕색 패기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기에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을 위하여 신흰수염 해적단과 어인섬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에이스를 포함한 신흰수염 해적단을 쓰러뜨리기보다는 시라오시만 암살한 이후 도주하고자 하였고 기회를 노리며 시라오시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곧바로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레오파드로 변신하였고 루치의 주변에는 구름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의 오른 주먹에는 폐왕색 패기를 왼 주먹에는 불을 휘감습니다. 게르니카는 루치와 에이스가 대적하는 사이 곧바로 시라오시를 암살하기 위하여 시라오시에게 날아갔으나 야마토가 나타나 이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4명 8개를 사용하여 단 한 방만에 게르니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고 게르니카는 카이도우와 루피의 대결에 난입한 이후 카이도우에게 공격을 당한 것을 떠올리며 그때 카이도우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의 기량이 올라왔다. 지금의 저 여자는 대장급 클래스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하며 정신을 잃습니다. 그렇게 야마토는 와노쿠니를 떠나 신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해군 대장에 필적하는 강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오시는 야마토를 보며 동경의 눈빛을 보냈고 야마토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루치는 게르니카가 쓰러진 것을 보며 게르니카 저렇게 쉽게 당할 녀석이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쿠는 지금의 우리는 불주먹을 감당하지 못해 둘이서 불주먹에게 덤볐다가 속전속결로 시라오시를 제거한다. 불주먹의 성격상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우리 둘을 도맡아 상대할 가능성이 높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자존심이 상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홀로 에이스를 상대하려 했고 카쿠는 곧바로 에이스를 선제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치 역시 별다른 수 없이 에이스를 공격하였고 에이스와 루치 카쿠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여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의 에이스는 아버지와 필적하는 강자다 요이. 저런 녀석 둘쯤이야 별거 아니지 라고 말했고 조조와 비슷하는 복수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마르코의 예상대로 루치와 카쿠 둘을 상대로도 압도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루치는 지친 듯한 표정으로 사황의 벽은 이토록 높은 것인가? 과거보다 더 강해진 우리 둘을 상대로 라고 말했고 카쿠는 괜히 신세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게 아니겠지. 하지만 완전히 승산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저 녀석의 빈틈을 유도하겠다. 그
그때 루치 니가 치명상을 입혀 라고 말한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한 이후 에이스에게 몸통 박치기를 시정하였고 에이스는 중심을 잃으며 휘청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치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에이스에게 접근한 이후 유광권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머리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에이스는 자신의 주먹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곧바로 불주먹을 사용하여 루치와 카쿠를 동시에 날려버렸고 카쿠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에이스는 홀로 남은 루치를 보며 어이 동료들의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다면 여기서 물러서라. 용궁왕국은 너희들이 노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어떤 병력을 끌고 와도 결과는 같을 거다 라고 말하며 루치에게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동한 비밀병기가 있다. 어인섬과 오랜 연이 있는 흰수염 해적단이 나타날 것이란 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자신의 양손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곧바로 에이스에게 달려와 직언을 사용하나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루치의 움직임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공중으로 상승한 이후 대염계를 사용하여 루치를 공격하였고 루치는 온몸이 타버리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루치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고 전보벌레를 꺼내든 이후 세라핌 R 사용을 허가한다. 사이퍼포를 제외한 용궁왕국의 모든 생명체를 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이퍼폴이 타고 온 잠수함에서 세라핌 한 구가 나타났고 신흰수염 해적단 전원은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과거 로저가 해적왕이 된 이후 대해적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해군에 자수하며 잠시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로저의 힘을 이용하기 위하여 로저의 혈액과 유전자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정부 소속이었던 닥터 베가펑크는 강자들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세라핌이라는 병기를 발명하였고 이때 로저의 세라핌 또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로저의 세라핌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세라핌이기에 세라핌 중 가장 성장이 많이 되어 있었고 로저의 세라핌의 외형은 어린 시절 로저가 아닌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른 시절의 로저였습니다. 그렇게 로저 세라핌은 세라핌 중에서도 독보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앞에 로저 세라핌이 나타나자 에이스는 로저를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으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흰수염 해적단 역시 생전에 로저와 겨뤘던 이들이 많았기에 이들은 로저의 공포를 잘 알았고 마르코 조즈 비스타 등은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로저 세라핌은 용궁왕국에 상륙하자마자 로브루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신흰수염 해적단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불기둥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의아함을 느끼며 방금 저 일격은 생전에 로저가 날린 카무사리보단 확실히 약하다. 그리고 폐왕색 패기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베가펑크조차도 폐왕색 패기를 구현시키지는 못했기에 로저 세라핌은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세라핌이기에 루나리아족의 특성과 키자루의 레이저는 사용할 수 있어 진짜 로저와는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투 스타일은 진짜 로저와 유사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는 로저 세라핌을 보며 평정심을 잃게 되며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수련을 통하여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애써 침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차피 저 녀석은 진짜가 아니야. 그저 기계일 뿐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 세라핌은 에이스의 말대로 그저 기계였기에 에이스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저 세라핌의 검과 에이스의 주먹이 충돌하였고 용궁왕국 전체에 큰 충격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치는 에이스가 로저 세라핌과 대결하는 사이 시라오시에게 날아가 직언을 사용하여 시라오시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가 불사 엉겅키를 사용하여 루치를 막아냈고 이후 조즈가 곧바로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루치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루치는 에이스와의 대결로 인하여 중첩된 데미지로 인하여 사실상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기에 조즈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에이스 이제 저 기계만 쓰러뜨리면 된다 라고 말해주었고 에이스는 모든 신경을 로저 세라핌과의 대결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폐왕색
무장색 회기를 불과 함께 방출시키며 로저 세라핌을 공격하였으나 로저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이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버텨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 세라핌을 바라보며 이 공격을 맞고 저토록 멀쩡할 순 없을 텐데 그 빅맘조차 절명했던 기술이다. 헌데 저 녀석은 설마 등에 타오르는 불꽃과 연관이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로저 세라핌의 약점을 찬찬히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가졌기에 등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 때는 거의 무적과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로저 세라핌은 에이스의 공격을 한 차례 막아낸 이후 곧바로 에이스에게 접근하여 이번에는 키자루의 레이저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가 레이저를 쏠 리는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로저 세라핌이 레이저를 쏘자 크게 당황하였고 자신이 만약 이 공격을 흘리게 된다면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로저 세라핌의 레이저를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어깨가 뚫려버리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로저 세라핌은 에이스가 빈틈을 허용하자 곧바로 에이스의 복부를 그대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인 수염의학단 전원은 놀라며 에이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로저 세라핌의 공격을 버텨내며 내가 고작 이런 걸로 쓰러질 것 같으냐, 나는 불주먹 에이스다 라고 말하며 마치 흰수염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의를 다진 에이스는 흰수염을 떠올리며 아버지는 이런 녀석과 겨룬 건가? 아니 기계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되겠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나는 고작 이런 녀석에게 추태를 보일 순 없어 라고 생각한 이후 흰수염이 지진 펀치를 사용할 때와 유사한 자세를 잡은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자신의 신기술인 화신 포룡포를 사용하여 로저 세라핌을 공격하였고 로저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이용하여 등에 불꽃을 두르고 있었음에도 기계 자체가 녹아버리며 세라핌 로저는 그대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에이스를 보며 흰수염을 떠올리며 저 모습은 마치 아버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이스가 입고 있던 망토가 벗겨졌고 에이스의 등에는 한 채의 상처조차 없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 세라핌을 쓰러뜨리며 용궁왕국을 지켜내는데 성공하였고 에이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갈링은 신의 기사단을 이끌고 비비를 포함한 알라바스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알라바스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혁명군 사보와 쿠마가 이를 막아섰고 갈링은 사보를 바라보며 혁명군 2인자 사보 최근 소문이 자자하더군.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을 뛰어넘을 차기 스타라고. 헌데 니놈 귀족 출신이라고 들었다. 귀족 출신인 이 녀석이 천민들을 이해할 수는 없을 터인데 가증스러운 가면을 언제까지 쓰고 있을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사보를 도발합니다. 하지만 사보는 인간의 계층을 나누는 것부터 잘못된 거다.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하는 이놈들도 결국 너희들이 무시하는 인간과 다를 바 없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검을 꺼내들었고 갈링의 검은 크레센트 소드였고 전세계에 12자루밖에 없는 최상 명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갈링의 검과 사보의 주먹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갈링이 사보를 마크하는 순간 갈링과 함께 나타난 신의 기사단 한 명이 곧바로 비비를 암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쿠마가 나타나 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갈링과 함께 나타난 신의 기사단의 이름은 포보스였습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세계정부의 개에 불과했던 이놈이 감히 세계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이냐 라고 물었고 쿠마는 그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포보스와 쿠마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사보는 갈링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피거랜드 갈링, 천룡인조차 심판할 수 있는 세계정부 최후의 방어선 신의 기사단을 이끌어가는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했던 왕자라고 들었다. 전투력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결코 방심해서 싸워서는 안되는 상대이다 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용의 발톱을 사용하여 갈링을 공격하였으나 갈링은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사보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갈링은 초승달 사구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보의 복부를 X자로 그어버렸고 사보는 피를 흘리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사보는 이 정도로 쓰러진 인물이 아니었고 사보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용의 숨결을 사용하여 갈링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하지만 갈링은 이를 여유롭게 버텨내며 아직은 미완성이로구나.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만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쓰레기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하며 사보가 에이스나 루피에 비하면 아직은 수준 이하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이번에는 류오를 사용하여 갈링의 복부를 타격했고 갈링의 내부 장기에 유의미한 데미지가 들어가며 갈링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지금이 승부처라고 생각하며 용의 이빨을 사용하여 갈링을 노리나 갈링은 참격과 함께 폐왕색 패기를 방출시키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보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큰 충격을 받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사보와 갈링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포보스와 쿠마의 대결이 진행되었고 포보스와 쿠마는 둘 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쿠마가 먼저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포보스는 비비를 추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쿠마와의 대결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비비를 포함한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은 전원 알라바스타를 떠나 대피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포보스는 이들을 쫓지 못합니다. 한편 갈링의 공격을 맞고 멀리 날아간 사보는 정신력을 다잡으며 다시 일어섰고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대피한 것을 확인한 이후 쿠마를 데리고 곧바로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갈링이 채를 사용하여 사보에게 다가온 이후 네 놈만큼은 놓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문라이트를 사용하여 사보의 다리를 그대로 베어버렸고 사보는 기동성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포보스가 개입하여 사보에게 수갑을 씌우는 데 성공했고 결국 사보는 신의 기사단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사보와 쿠마를 임펠다운으로 호송했고 이 소식은 전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갈링성은 쿠마와 사보를 임펠다운으로 호송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오로성을 찾아가 이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성은 갈링성 수고 많았네 라고 말했고 갈링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번 일을 어떻게 하시렸는지 라고 물었고 세터는 사실 혁명군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오. 조이보이의 재림이 밀짚모자가 가장 중요하지. 현재 밀짚모자는 원피스를 찾아냈을 것이오. 머지않아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올 테지. 그 전에 밀짚모자의 힘을 꺾어놓는 것이 중요하오.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다면 밀짚모자는 반드시 2년 전처럼 해군본부에 나타날 거요. 그때 해군을 이용하여 밀짚모자를 제거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사보의 공개 처형이 발표되면 밀짚모자 해적단만이 나타나진 않을 것입니다.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 이 두 세력 역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나 피터성은 혁명군은 사사로운 감정 따위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드래곤 그자라면 사보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진 않을 테지. 관건은 불주먹과 밀짚모자인데 해군의 전력을 총 집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오. 만약 해군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정부에는 숨겨진 전력들이 많소 라고 말하며 우선 해군을 이용하여 1차로 해적들에게 타격을 준 이후 여차하면 자신들이 나서서 해적들을 소탕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아카이누를 불러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다음날 신문에는 사보 공개 처형 소식이 실리게 됩니다. 위스키 피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밀짚모자 일당은 사보의 공개 처형 소식이 담긴 신문을 읽게 되었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번에도 갈 거지 선장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당연하지 너희들이 다 따라올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며 해군과의 전쟁은 위험하기에 과거처럼 자신만이 해군본부로 향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솝은 정색하며 이봐 루피 섭섭한데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무적의 집단이 되었다고. 네가 가는 길이라면 우리도 같이 간다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루피와 함께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해군본부로의 진격을 결정합니다. 또한 에이스 역시 사보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사보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루피도 반드시 올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아버지의 복수를 할 기회인가 라고 말하며 웃었고 에이스는
그래, 내 형제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라고 말하며 에이스 역시 해군본부로의 진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가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본대를 이끌고 해군본부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아카이누에게 전해졌고, 아카이누는 사보 처형일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이후 모든 게 결정난다. 드래곤의 아들, 아니 해적왕 몽키 D 루피, 로저의 아들 사왕 포트거스 D 에이스, 그때 못 죽인 두 녀석 혁명군 2인자 사보와 함께 반드시 죽여둬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의 수배지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해적왕은 조금 무서운데 로저의 공포를 잘하는 우리 세대로선 말이야 라고 말하며 겉으로는 겁을 먹은 척을 하나 키자루 특유의 표정을 지으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로쿠기와 후지토라 역시 결의를 다지며 와노쿠니에서의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젠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되기까지 단 7일만이 남았습니다. 크로스 길드는 밀지모자 일당에게 패배한 이후 곧바로 자신들의 본거지로 복귀했고 며칠간 휴식을 가지며 몸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와의 대결에서 부러진 흑도 요루를 챙겨왔고 부러진 흑도 요루를 보며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버기는 어쩌면 내 능력으로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밀지모자 일당과의 대결에서 동강 열매를 각성했는데 사물을 동강낼 뿐만 아니라 동강 나 있는 사물을 잇는 것도 가능해졌거든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흑도 요루를 다시 이어붙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흑도 요루를 다시 한번 영구 흑도화 시키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며 네 녀석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니 라고 말하며 버기를 기특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버기는 웃으며 기앗 하하하 별거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마리조아의 국보인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하기 위하여 크로스 길드의 도움이 필요했고 크로스 길드의 도움을 구하고자 크로스 길드와 접촉하기 위하여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보가 갈링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보, 아직은 무리였던 건가? 해군 측에서는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 너의 공개 처형을 발표할 테지. 하지만 우린 너를 구하러 갈 수 없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았기 때문이지. 날 원망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세계의 혁명, 그것이 네 녀석이 가장 원하는 목표 아닌가? 네 녀석이 소망하는 목표는 내가 책임지고 이뤄주겠다. 그리고 혁명군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너의 의형제인 루피와 불주먹이 움직일 테지. 우리는 그 틈을 타 마리조아를 노린다 라고 생각하며 대업을 위하여 사보를 구하러 갈 수는 없으며 루피, 에이스와 해군이 전쟁을 치르는 사이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우라노스를 탈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배는 크로스 길드 본거지에 도착하였고 이 소식은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모리아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버기는 뭐? 혁명군이 나타났다고? 로드스타 섬에서 밀짚모자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기 위해 나타난 건가? 근데 그때는 우리가 피해자였다고 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루피의 복수를 위하여 자신들의 앞에 나타났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그 남자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움직일 남자가 아니다. 분명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을 테지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훗훗훗훗 역시 재밌다니까 이 세계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 존재 자체가 극비인 양반인데 이 기회에 어떤 자식인지 알게 되겠군. 아들이나 아버지를 닮았다면 그 녀석 또한 막강하면서도 제멋대로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히시시시 드래곤의 그림자를 입수할 기회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혁명군의 간부들을 이끌고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상륙합니다. 드래곤이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상륙한 이후 날씨가 급격히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머지않아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렸으며 폭풍우와 번개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앞에 크로스 길드 간부들이 나타났고 버기는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어이 이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거냐? 우리는 혁명 따위에 관심이 없다고. 설마 밀짚모자 일당의 복수를 위해 찾아온 거냐? 내가 밀짚모자 루피를 많이 좁히긴 했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크로스 길드의 말단은 전원 놀라며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의 앞에서도 전혀 겁먹지 않았어. 그리고 해적왕 루피를 좁혔다는 게 사실인가? 그럼 버기님이 넓은 마음으로 밀짚모자에게 해적왕 자리를 양보해 준 건가? 라고 말하며 버기를 멋대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충성심이 드높은 부하들을 뒀구만. 루피의 복수를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닐세. 자네에게 동맹 제안을 위해 찾아온 것이지. 도플라밍고 철룡인 출신이라고 했나? 그렇다면 마리조아의 내부 지리를 잘 알고 있겠지. 우리는 마리조아의 국보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 간부 전원은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도플라밍고는 그곳을 떠난 지 워낙 오래되어서 정확한 내부 지리가 기억나지는 않는다만 그래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너희들보다 낫겠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정색하며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기후가 급격하게 변한 것으로 보아 니놈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적진에 오다 보니 뜻하지 않게 위협을 했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우리를 아래로 깔보는 듯한 태도는 관두지. 그리고 난 저 녀석이 있는 이상 협조할 마음 따윈 없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과 함께 나타난 이완코브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히타 크로코보이, 그렇다면 여기서 너의 약점을 말해도 상관없나벌 이라고 말하며 크로커다일의 약점을 이용하여 크로커다일을 컨트롤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가 이완코브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다짜고짜 와서 협력하자고 한들 우리가 너희의 명령을 따를 이유는 없지. 세계 최악의 범죄 집단이라고 불리는 너희와 엮인다면 우리 역시 정부의 표적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하며 혁명군에게 도움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도플라밍고, 버기, 미호크, 크로커다일, 모리아를 제외한 모든 크로스 길드원들이 쓰러집니다. 또한 절벽이 붕괴되어 버릴 만큼 강력한 위력을 동반하였고 크로커다일은 놀라며 이 정도 폐양색 패기는 겪어본 적조차 없다 라고 말했고, 미호크 역시 빨간머리 그 녀석과 비교하여도 오히려 이쪽이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군.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위력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협조하지 않는다면 힘으로 쟁취하는 수밖에 라고 말하며 크로스 길드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드래곤은 크로스 길드와의 전투가 시작된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이때 드래곤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자연계 악마의 열매 하늘 열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인 날씨와 기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번개, 폭풍, 호우 등 자연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지녔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버기, 모리아, 크로커다일, 미호크, 도플라밍고를 향하여 강력한 번개를 사용하여 공격하였고, 버기는 동강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번개를 동강내버리며 드래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번개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크로커다일과 도플라밍고 역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번개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모리아는 번개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였고 몸 전신에 화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폭풍을 사용하여 모리아를 자신의 가까이로 옮긴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마치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와 같은 자세를 잡으며 모리아의 얼굴을 그대로 타격하였고, 모리아는 정신을 잃으며 기절합니다. 모리아가 쓰러진 이후 미호크는 모리아는 저렇게 쉽게 쓰러질 놈이 아닌데 드래곤 저자의 명성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나 보군. 드래곤은 내가 도맡아 상대하겠다 라고 말한 이후 미호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흑도 이자 요일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참격을 막아낸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주변에 구름을 소환하여 미호크의 집중력을 분산시킨 이후 미호크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공격을 막아냈고,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드래곤을 노리나 드래곤은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며 미호크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가 땅으로 낙하하자 드래곤은 곧바로 미호크를 향하여 번개를 떨궜고, 미호크는 이를 막아낸 이후 안정적으로 착지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땅으로 착지했고, 드래곤과 미호크는 서로를 노려보며 드래곤과 미호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드래곤과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도플라밍고와 크로커다일은 그럼 저 녀석들은 우리 몫인가
라고 말한 이후 드래곤과 함께 나타난 혁명군의 간부 카라스와 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동강동강 열매를 각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여전히 겁이 많았기에 어쩔 수 없이 저 두 녀석은 너희들에게 맡기마, 나는 모리아를 지켜야 돼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과 도플라밍고는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도플라밍고가 카라스를, 크로코다일이 몰리를 도맡아 상대합니다. 도플라밍고는 카라스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혁명군은 드래곤과 사보를 제외하면 이름이 잘 알려진 자들이 없더군. 너 같은 녀석이 날 막아설 수 있겠나? 라고 물었고, 카라스는 오늘부터 카라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조커 도플라밍고, 이놈은 우리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하니 죽이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나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훗 만약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긴다면 그때는 너희의 계획에 어울려주마. 어차피 철룡인들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었고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오버히트를 사용하여 카라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카라스는 공중으로 높게 튀어오르며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까마귀 울음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까마귀들을 소환하여 도플라밍고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까마귀들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까마귀들을 소멸시켜버렸고, 곧바로 C를 사용하여 카라스를 묶어두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구름에 C를 걸어 카라스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브레이크 화이트를 사용하여 카라스를 공격하였고, 카라스는 날개에 상처를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카라스를 바라보며 다소롭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카라스는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우리가 수집한 정보보다 더 윗선이군. 와노쿤이 전쟁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도플라밍고가 와노쿤이 어게인 사건 이후 더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라스는 다시 일어서며 저 녀석을 반드시 쓰러뜨릴 필요는 없다. 드래곤이 매의 눈을 잡아낼 때까지 버텨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며 도플라밍고를 상대로 버텨내기 위하여 소극적인 운영을 하며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그것을 눈치챘고 곧바로 자신의 다리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카라스에게 다가가 카라스의 복부를 걷어찹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검댕검댕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몸을 융화시킨 이후 빠르게 벗어나려 했으나 도플라밍고는 오프화이트를 사용하여 카라스의 실체를 베어버린 이후 카라스에게 치명상을 넣는 데 성공하였고, 도플라밍고는 카라스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도플라밍고를 막아섰고, 도플라밍고는 견문색 패기로 이를 감지한 이후 공격을 거두며 뒤를 돌아봅니다. 크로코다일은 몰리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혁명군에는 괴상망측하게 생긴 녀석들이 많군. 이왕코브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말이지 라고 말하며 몰리를 보며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몰리는 웃으며 외관은 중요하지 않다고 크로코보이, 그나저나 궁금하군. 이 왓짱이 쥔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 라고 말하나 크로코다일은 발끈하며 이놈이 알 바는 아니지 않는가 라고 말했고, 몰리는 크로코다일을 공격하며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네. 자네의 비밀도 마찬가지고 세계 정부의 비밀도 마찬가지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공중으로 점프하며 몰리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입으로 명을 재촉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말한 뒤 모래폭풍을 사용하여 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몰리는 푸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의 공격을 그대로 쳐내는 데 성공했고, 크로코다일의 모래폭풍이 그대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몰리를 공격하였으나 몰리는 이번에도 푸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의 공격을 그대로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능력은 통하지 않는가, 무슨 능력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군 이라고 말하며 모래모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몰리를 막아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크로코다일은 패기와 갈고리를 활용하여 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였고 몰리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몰리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밟고 있는 지면을 밀어내버리며 크로코다일을 공격하였고,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초승달 사고를 사용하여 몰리가 날린 땅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잠시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몰리는 크로코다일에게 빠르게 다가와 크로코다일의 복부를 밀어내며 큰 충격을 입히려 합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리 자신의 복부를 모래로 만들어 몰리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몰리의 목을 갈고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베어버렸고,
몰리는 피를 흘리며 충격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몰리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댄 이후 침식 윤회를 사용하여 몰리의 수분을 모두 빨아들였고 몰리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몰리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누군가가 크로코다일을 막았었고 크로코다일은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드래곤은 전투가 시작된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하여 폭풍, 번개 등 각종 기상현상을 활용하여 미호크가 자신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굉장히 성가신 능력이군. 무장색 패기를 통하여 제어하는 것도 까다롭고 라고 생각하며 드래곤에게 접근하기조차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호크 역시 강자와의 경험이 많으며 특히 조로와의 대결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가 자신에게 매우 빠르게 접근하며 자신의 복부를 베어버린 것을 떠올리며 조로의 기술을 활용하며 드래곤에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처음 봤을 때 나에게 닿지도 못하던 애송이에 불과하던 녀석인데 이제는 내가 그 녀석에게 배우고 있다니 라고 말하며 매우 빠르게 성장한 조로를 보며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의 자세를 응용하여 마치 육식의 채와 비슷한 자세를 보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접근하였고 드래곤은 미호크의 속도를 반응하지 못하며 접근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흑도 만인 지적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공격하였고 드래곤은 자신의 아버지 거프의 기술을 응용한 기술인 갤럭시 이펙트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흑도 만인 지적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흑도 만인 지적이 드래곤의 갤럭시 이펙트를 뚫어냈고 드래곤은 어깨에 출혈이 생기며 꽤나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역시나 한때 세계 최강으로 불렸던 자답군. 하지만 이 정도로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네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미호크에게 접근하여 미호크의 복부에 손을 갖다 댄 이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미호크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충격을 받으며 땅으로 추락하였고 기압을 급속도로 낮춰 가연성을 크게 상승시킨 이후 그대로 폭발시킨 건가. 저자의 악마의 열매 활용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군 이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전투 센스와 악마의 열매 활용 능력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곧바로 자세를 다잡으며 안정적인 자세로 착지하였고 드래곤은 미호크를 향하여 번개를 떨어뜨리나 미호크는 눈을 감은 이후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번개의 낙하 지점과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최소한의 힘을 사용하여 번개를 흘려내는 데 성공하며 부드럽고도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미호크는 드래곤과의 대결이 가속되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며 롤로노아가 올라선 경지인가, 사물의 호흡, 나의 심장 박동 소리,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려온다 라고 말하며 조로가 미호크와 다즈보네즈와의 대결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며 한 차례 더 강해지며 사물의 호흡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섰는데 미호크 역시 조로와 같은 경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그간 샹크스를 제외하면 자신의 적수조차 없었기에 성장의 한계가 오게 되었는데 조로, 드래곤이라는 강자들과 연이은 대결을 하며 생사의 갈림길을 걸으며 실전 감각이 극대화되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성장의 한계선을 뚫어버리며 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드래곤에게 접근하였고 마치 로저와 흰 수염이 그랬던 것처럼 미호크의 눈에 빨간색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매의 눈이 더욱 부각되었고 드래곤은 매의 눈 미호크,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의 눈을 보는 것 같구나. 방금 전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차례 더 성장한 것이냐 라고 생각하며 미호크가 이전보다 강해졌음을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 요루의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마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것처럼 흑도 요루에서 번개가 튀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 패왕의 기를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드래곤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그대로 미호크의 참격을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신기술 흑도 패왕의 길이 워낙 강력했기에 미호크의 참격이 그대로 드래곤을 뚫어버렸고 드래곤은 충격을 받으며 그대로 땅으로 추락합니다. 드래곤은 미호크의 공격을 허용하며 땅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입안에서 출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냉철한 표정을 지으며 이 정도 수준의 대결은 얼마만인가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호크가 공중에서 흑도 황성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그대로 내려찍으려 하였으나 드래곤은 그 순간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한 이후 폭풍과 함께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미호크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폐양색 패기와 함께 번개를 방출시키며 미호크를 공격하였고 미호크는 가까스로 드래곤의 공격을 막아내긴 하였으나 기존의 번개 공격과는 다르게 폐양색 패기가 융합되어 있었기에 미호크조차 드래곤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렸고 드래곤은 마치 거푸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에게 접근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와 무량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용권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그대로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용권의 여파로 인하여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에 서커스장을 포함한 기구들이 날아가며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버기는 이 자식 감히 우리의 서커스장을 이라고 생각하며 동강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동강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공중으로 높게 뛰어오르며 버기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났고 버기를 향하여 곧바로 폐양색 패기가 실린 번개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괜히 덤볐다 라고 생각하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고 그 순간 미호크가 나타나 다시 한번 드래곤의 공격을 막아낸 뒤 걸리적거린다 비켜라 라고 말하며 버기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드래곤과 미호크의 대결이 가속되었고 드래곤과 미호크는 슬슬 승부를 결정짓기 위하여 자신들의 최고 기술을 꺼내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섬 전체에 엄청난 폐양색 패기가 울려 퍼졌고 드래곤은 이 정도 폐양색 패기라니 엄청 강한 녀석이 나타나는 것 같군. 만약 적이라면 곤란해지는데 라고 생각하며 우선은 전투태세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칼을 거두며 이 익숙한 기운 설마 그 녀석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폐양색 패기의 기척이 느껴진 이후 약 5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미호크와 드래곤은 자신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긴장을 하며 무언가 착각을 했다고 판단하며 곧바로 전투를 재개하였고 서로를 공격하기 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나타나 미호크와 드래곤의 공격을 동시에 막아내며 둘의 공격을 공중으로 쳐내었고 미호크와 드래곤의 공격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미호크는 샹크스를 보며 매우 놀랐고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막아선 인물은 벤베크맨이며 크로커다일의 공격을 막아선 인물은 럭키로와 야솝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지금 자네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네. 마침내 세계의 운명을 바꿀 조이보이가 나타났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드래곤은 동시에 샹크스를 바라봤고 샹크스는 우리의 목적은 일치하지 않는가? 몽키디 루피를 전력으로 지원해야 하네 라고 말합니다. 한편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막아선 벤베크맨은 도플라밍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이 녀석이 나타났다는 건 이 섬에 빨간머리도 나타났다는 거지. 빨간머리, 매눈, 천량광대, 반영룡 그 모든 인물이 이 섬에 있다는 걸 세계 정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의 공격을 막아선 야솝과 럭키로는 너와는 싸우고 싶지 않다만 그건 너 역시 마찬가지겠지. 우선은 대장들의 대화를 기다리는 게 어떤가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공격을 멈추며 담배를 피며 우린 수평적인 관계라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자신들의 대결에 난입한 샹크스를 보며 빨간머리 샹크스 루피와 연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 더불어 루피를 돌봐준 것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군. 하지만 사사로운 감정과 연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는 없는 법 이라고 말하며 제 아무리 자신의 아들 루피의 생명의 은인인 샹크스라 할지라도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겨룰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웃으며 아까도 말했지 않소. 우리의 목적은 일맥상통한다고. 크로스 길드의 목적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 혁명군의 목적은 세계 정부를 타파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빨간머리 해적단의 목적은 아무런 간섭 없이 그저 모험을 즐기는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정부라는 공통된 적을 무너뜨려야 하지. 하지만 당신들이 누구보다 잘할 것 아니오. 우리는 세계정부에 비하면 그저 개미와 다름없다는 것을. 그들이 대해적 시대를 방관하는 이유는 소위 사왕 혁명군이라 불리는 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크나큰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조이보이가 다시 나타나게 되며 현재 세계정부는 조이보이의 재림을 막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어. 이때 우리가 조이보이 아니 루피와 손을 잡고 세계정부를 공격한다면 우리의 목적을 실현시키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어. 그렇기에 지금 우리끼리 격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샹크스의 말을 들은 이후 확실히 일리가 있는 말이오. 자네가 루피에게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양보한 시점부터 당신은 원피스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도 확인되었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 당신의 아버지는 피거랜드 갈링, 즉 당신의 혈통은 천룡인이지 않소. 근본부터 천룡인인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소?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혈통이 천룡인이기에 샹크스가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미호크는 의외로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빨간머리의 혈통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비록 적이긴 하지만 이 녀석의 인품은 내가 보증하지. 이 녀석은 결코 세계정부의 편이 아니야. 해적왕 로저와 유년 시절을 보내며 이 녀석은 지배보다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지. 만약 빨간머리가 천룡인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다면 진작 그럴 수 있었지만 이 녀석은 그저 모험을 즐기며 세계를 유랑했을 뿐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가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어이 샹크스, 난 이놈에게 원한이 있다고 말했을 텐데 겁도 없이 나의 구역에 나타난 거냐 라고 말한 이후 샹크스의 멱살을 잡으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크로스 길드의 잡졸들은 역시 캡틴 버기, 사왕 샹크스를 직접 처리하려는 셈인가. 저것 봐,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도 안절부절하잖아 라고 말하며 버기가 샹크스를 참교육시키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웃으며 하하하, 버기 이 녀석이 사왕이 되다니. 이 소식을 로저 선장과 레일리 부선장이 들으면 폭소하겠는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더 이상 숨길 이유 따윈 없겠지. 그렇소, 나의 아버지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 맞소. 하지만 나는 어린 시절부터 곧줄 로저의 적단에서 커왔으며 친부와는 만난 적조차 없소. 또한 나는 지배 따위엔 관심이 없소. 만약 내가 천룡인이 되려 했다면 수십 년 전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직은 샹크스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지만 샹크스와 손을 잡지 않는다면 우라노스를 탈취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며 아직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진 않는다만 그래도 별다른 수가 없지. 우선은 동맹을 맺도록 하는 게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손을 건넸고 샹크스는 드래곤의 손을 잡으며 하하하, 루피와는 또 다른 느낌이군. 루피였다면 고기 2덩이만 줬으면 의심 따윈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는 이 녀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세계정부 녀석들이 먼저니 세계정부를 무너뜨린 이후 너를 혼내주겠다 라고 말하며 크로스길드 혁명군 빨간머리의 적단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크로스길드 혁명군 빨간머리의 적단의 동맹이 체결된 이후 드래곤, 샹크스, 버기, 미호크, 벤베크맨, 크로커다일, 더플라밍고, 모리아는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드래곤은 우라노스 탈취 작전을 설명하겠소. 해군은 현재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상태. 밀지모자 일당과 신흰수염의 적단이 사보를 구출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에 나타나는 것은 거의 확정이요. 제2의 정상결전이 일어나게 될 테지.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과 신흰수염의 적단의 전력은 과거 2년 전 흰수염의 적단의 세력을 아득히 상회하오. 반면 해군의 전력은 과거보다 약해진 상태. 세계정부 측에서도 이를 모를 리가 없기에 분명 제2의 정상결전에 모든 신경을 쏟아부을 테지. 그때 우리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우라노스를 탈취한다면 세계정부에서도 막을 수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훌륭한 계획이오. 하지만 오로선과 그 사람이 개입하게 된다면 우라노스를 탈취하기는커녕 혁명군 빨간머리의 적단 크로스길드 전원이 마리조아에서 전멸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오로성들까지야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그 사람이 개입하게 된다면 상황이 절망적일 테지. 하지만 그 사람은 무려 900년 동안이나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소.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는 우라노스를 위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리는 없소. 천룡인 출신인 자네와 도플라밍고, 평생을 세계 정부만 추적한 나조차도 그 사람의 이름과 외형조차 모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일리가 있소. 다만 소수정예로 움직이는 게 좋아 보이요. 많은 병력이 나타난다면 마리조아의 경비도 그만큼 삼엄해질 테니 차라리 대다수의 병력을 제2의 정상결전에 지원을 보내며 눈속임을 하는 게 어떻겠소? 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요. 그렇다면 마리조아로 향하는 인물은 각 세력의 수장 그리고 기란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플라밍고 이 4명만 향하도록 하는 게 좋겠소. 라고 말하며 우라노스를 탈취하기 위하여 마리조아로 향하는 이는 드래곤, 샹크스, 버기, 도플라밍고로 확정납니다. 사보의 공개 처형이 3일 남은 시점, 루피와 밀지모자 일당은 모든 준비를 마치며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눈앞에 둡니다.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는 샤본디 제도에서 만나게 되었고, 밀지모자 일당과 신흰 수염의 적단은 동시에 해군본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는 과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거야. 만약 히오리의 시간 열매가 아니었다면 에이스를 구할 수도 없었겠지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보 기다려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사보 너를 위해서라도 해군을 반드시 박살내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해군 대장이 막아선다고 해도 전혀 두려울 게 없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해군 대장은 자신을 막아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결의를 다지며 마리모 녀석이 해군 대장에 이어 매의 눈을 잡아냈다. 나도 이번엔 반드시 거물을 잡아내야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프텔에 도달하여 해적왕이 된 루피가 자신의 의형제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해군본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해군은 제2의 정상결전을 앞두고 비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2년 전 마린포드 전쟁에서도 우리 해군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불주먹 에이스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해군은 또 한 번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가 뒤처지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인데 해적왕 루피, 사왕 에이스, 세계 최강의 검사 조로 이 셋만 하더라도 방어를 장담할 순 없지만 혁명군, 검은다리, 마르코, 위블 등 추가적인 세력의 개입도 확실한 터라 라고 말하며 해군의 전력이 해적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턴 성이 나타나 닥터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된 범죄자들을 해군의 병기로 사용하여 전쟁에 투입해라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확실히 도움은 될 테지만 해군이 해적 범죄자들의 도움을 받으란 말이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턴은 너희들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할 뿐 임펠다운의 수감자들을 이용하여 전력 차이를 메꾸도록 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카이누는 탐탁지는 않았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세턴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직접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을 들고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전 사왕이었던 카이도우 빅맘 티치에게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였고, 해군은 카이도우 빅맘 티치라는 막강한 전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카이도우 빅맘 티치는 인격이 통제되었기에 오직 해군의 명령만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적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는 인간병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쿠마처럼 인체 실험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기에 몸이 변형되거나 전투력이 감소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온전한 전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오키지는 해군도 많이 급한가 보군. 해적들의 도움을 받고 말이야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상부의 특명이다. 니놈, 이번 전쟁에서 해군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그간 해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니놈의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더군. 이라고 말하며 만약 아오키지가 해군의 편으로 귀환하여 제2의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끈다면 아오키지의 죄를 지워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달콤한 제안이군. 거절할 이유 따윈 없어 보이는군. 하지만 이번 전쟁만 도울 뿐 해군에 복직하는 일 따윈 없을 테다. 이번 전쟁이 끝나면 그땐 다시 적이 된다고 라고 말하나 아카이누는 이놈의 행보 따위엔 관심 없다. 현재 해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 그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해군의 편이 되는 건 꽤 오랜만인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진중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전력 차이를 메꾸기 위하여 아오키지를 다시 불러들였고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 약물을 사용하여 카이도우 빅맘 티치를 자신들의 병기로 활용하며 밀즈모자 일당 신흰수염의 적당과의 제2의 정상결전을 준비합니다. 루피가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를 꺾은 이후 히오리의 도움을 받으며 시간 열매의 힘을 통하여 과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열매의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깨우친 루피가 정상결전에 난입하며 자신의 형 에이스를 구해내게 되었고 세계의 역사는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2년간 많은 사건을 겪으며 결국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냄과 동시에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게 됩니다. 또한 공백의 100년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루피는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가 라프텔로 간 사이 세계정부에서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을 앞세워 알라바스타를 습격하여 비비를 살해하려 하였고 혁명군의 2인자 사보가 이를 막아서며 사보와 갈링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혁명군의 싹을 꺾기 위하여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하였고 사보의 의형제인 루피와 에이스가 자신들의 해적단을 이끌고 해군본부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하며 제2의 정상결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보는 알라바스타에서 갈링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게 되었고 공개 처형까지 약 2일의 시간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의 적단과 크로스 길드가 임펠다운을 습격하며 임펠다운의 죄수들이 거의 다 풀려난 상황이었기에 임펠다운 레벨 6에는 사보와 쿠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쿠마를 바라보며 자유를 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능한 지휘관을 만나 또다시 자유를 구속받게 된 것은 유감이군. 너라면 분명히 신의 기사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쿠마라면 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충분히 도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붙잡힌 이유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러자 쿠마는 만약 내가 도망쳤다면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이 추격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자네의 희생은 의미가 없었을 터. 또한 혁명군 아니 세계의 운명이 크게 바뀌게 되었겠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도망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착잡한 표정으로 루피와 에이스는 분명 나를 구하러 올 테지. 드래곤이었다면 냉정한 판단을 했겠지만 애석하게도 나의 형제들은 그렇게 냉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이 공개 처형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드래곤이었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루피와 에이스라면 감성적인 판단을 하며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판단하며 루피와 에이스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쿠마는 자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겠지. 나는 인간이 아니라 오래전 세계에 대죄를 지은 버커니아족이다. 그리고 우리 종족에는 대대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었지. 태양신 니카라는 해방의 전사가 나타나 버커니아족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 해방의 전사는 동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나타난다지.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그저 전설이라고 치부하며 오랜 기간 해방의 전사에 대해선 잊었다네. 하지만 마린포드에서 밀짚모자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할 때 선명하게 들려왔다네. 버커니아족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태양신 니카가 나타나면 들려오는 해방의 드럼이 나는 밀짚모자가 해적왕이 되었을 때 확신했네. 그는 버커니아족을 구할 해방의 전사 태양신 니카라고. 세계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전사라는 사실을. 그러니 밀짚모자를 믿게나 그는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 왔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니 말일세 라고 말하며 루피가 버커니아족 대대로 내려오는 해방의 전사 태양신 니카라고 확신하며 루피가 해군은 물론이고 세계정부를 박살낼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번은 웃으며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았지. 그래, 루피라면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해결해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보와 쿠마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운명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젤란이 나타났고 사형수 사보 접견이다. 그 누구라도 접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라고 말하였고 사보를 만나기 위하여 온 거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해군 영웅 거프, 제 아무리 당신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그 즉시 접견은 종료되며 임펠다운에 수감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라고 말하며 물러났고, 거프는 거참 빡빡한 친구일세. 사보 몇 년 만인가 루피 에이스와 함께 까불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거프를 바라보며 과거 루피 에이스와 함께 거프와 지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어린 시절에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찾아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나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애송이 녀석이 원래 나이가 들면 정이 많아지는 법이다. 제 앞가림도 못하던 꼬맹이가 수감되었다 하길래 한번 와본 것뿐이지. 그리고 너도 예상했겠지. 이 녀석의 공개 처형이 발표되며 밀짚모자 루피와 불주먹 에이스가 공식적으로 해군본부를 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치 2년 전에 그 남자처럼 말이지 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가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해군과의 전쟁을 앞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보는 체념하는 표정을 지으며 역시 그들이라면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혁명군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거프는 그 녀석은 아비에게도 연락이 없는 놈인데 당연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곤 있진 않다. 하지만 뜬금없이 크로스길드와 접촉했으며 빨간머리 해적단과도 내통하는 것이 포착되었지. 존재 자체를 숨기던 혁명군이 이제 와서 모습을 드러내다니 해군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래곤이 크로스길드와 빨간머리 해적단을 만난 이유가 우라노스를 탈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드래곤 제2의 정상결전이 일어나는 틈을 타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할 생각인가? 확실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제2의 정상결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세계 정부의 모든 신경이 루피와 에이스에게 향할 테니 라고 생각하며 드래곤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돌아서며 전 해군으로서 더 할 말은 없지만 그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군. 밉지만 그들은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들이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를 떠올리며 루피와 에이스가 사보를 위해 희생을 하기에 기왕이면 사보가 죽지 않으며 루피와 에이스가 슬퍼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해군 영웅 거프, 과연 드래곤의 아버지다운 인물이군. 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걱정하지만 겉으로는 무뚝뚝한 척 이라고 말하며 거프가 루피와 에이스를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성은 아카이누에게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을 통하여 현재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는 카이도우 빅맘 티치를 포함한 검은 수염 해적단, 백수 해적단, 빅맘 해적단을 해군의 전력으로 활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들의 인격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며 이들을 해군의 전력으로 활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과학방위 무신인 세턴성은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칩을 카이도우 빅맘 티치 등에게 심은 뒤 위권 순위는 오로성 베가펑크 해군 원수 순이다. 베가펑크가 난입하게 되더라도 위권을 빼앗길 리는 없지. 다만 이들은 의지가 있는 생물이기에 복잡한 명령을 내리면 인격을 되찾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특정 인물을 제거하라는 간단한 명령만을 내려놨다. 이들의 힘이라면 충분히 그들을 제거할 수 있을 테지. 아카이누, 이번 전쟁에 해군은 물론 향후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다. 부디 2년 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네 라고 말하였고, 아카이누는 내가 원수로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거요. 이 기회에 밀짚모자와 불주먹을 죽여버리고 해적의 미래를 모조리 불태울 뿐이요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인격을 잃으며 자신들의 무기가 된 카이도우 빅맘 티치 등을 바라보며 전 사왕이라고 불렸던 자들 중 무려 3명이 해군의 전력이 되었군. 거기에 바다의 패자라고 볼 수 있는 해군의 전력까지
밀짚모자의 특수한 힘이 변수이긴 하나 아직은 밀짚모자도 과거 900년 전 그 사례만큼의 힘을 보유하지는 못했다. 이 전쟁은 해군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 가령 해군이 패배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나서게 된다면 밀짚모자는 반드시 패배하겠지. 더군다나 그분까지 있으니 라고 말하며 빅맘, 카이도우, 티치 등이 해군의 전력이 되었기에 해군이 제2의 정상결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만약 해군이 패배하더라도 이무와 오로성이 건재한 이상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루피가 해군을 공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이후 곧바로 오로성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권력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잠시 후 그들의 앞에 이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무는 허의 옥좌에 착석한 이후 가장 우려했던 일이 900년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의 숙적이었던 조이보이가 강림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 각지에서 D의 의지를 이어가는 자들이 나타났다. 또한 밀짚모자가 카미테키를 손에 넣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그자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은 고무인간 이라고 말하며 오직 고무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무를 죽일 수 있는 수단인 카미테키를 루피가 얻게 되었기에 이무는 900년 만에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스성은 아직은 몽키 D 루피가 900년 전 그 사내에 비하면 기량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 속도를 고려한다면 근시일 내에 그 사내와 대등해지거나 오히려 그 사내를 능가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라고 말하며 루피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루피가 근시일 내에 조이보이를 능가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재빠르게 새싹을 뽑지 않는다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허면 이번 전쟁 이후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밀짚모자의 기록을 지우실 겁니까? 라고 물었고 이문은 루피의 수배설을 불태우며 그렇다,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아니 되지.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밀짚모자를 제거해라. 해군의 전력만으로는 혁명의 불꽃을 막을 수 없을 테지. 라고 말하며 해군의 힘만으로는 루피를 포함한 혁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성은 이무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군요.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고 이무는 밀짚모자를 포함한 모든 혁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자들을 몰살시킨 이후 9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100년의 역사를 모두 지운다. 또한 세계 각지에 뿌려진 포네그리프를 회수하여 성지 마리조아의 깊숙한 지하에 보관하여 조이보이가 강림할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려라. 라고 말하며 루피를 포함한 적들을 말살시킨 이후 다시 한번 공백의 100년을 반복할 것이며 이번에는 아예 포네그리프를 모조리 회수하여 제2의 조이보이와 루피가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이번이 세계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사보의 공개 처형일이 되었고 해군본부 중장 쿠로우마는 사보를 해군본부로 호송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쿠로우마에게 사보를 넘겨주었고 사보는 끝없는 계단을 오르며 이번만큼은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군. 루피, 에이스, 너희들을 못 믿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해군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차라리 나 혼자 죽고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너희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로우마는 사보를 자신의 군함에 태운 이후 하늘을 봐둬라. 이 녀석이 볼 수 있는 마지막 하늘이다. 세계 최악의 범죄 집단 혁명군의 2인자 사보. 이 녀석이 살아나갈 가능성 따윈 없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 형제들 모두 살아나갈 일 따윈 없다. 이 녀석을 공개 처형하는 이유는 혁명군의 2인자라는 이유도 있지만 너희 형제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니 말이야. 해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2년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테지. 라고 말하며 해군이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이유는 사보를 처형하는 것은 물론이고 루피와 에이스를 해군의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여 사보와 함께 죽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긴 하나 루피와 에이스를 믿었기에 D는 항상 폭풍을 일으켰다. 이번 폭풍에 해군이 휘말릴지도 모르지.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라고. 루피와 에이스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보는 해군본부에 도착하게 되었고 사보의 공개 처형까지 약 6시간이 남게 됩니다.
해군본부에서는 밀짚모자일당과 신흰수염해적단이 나타나는 시기를 가늠하기 위하여 감시선을 여러 대 출동시켜 밀짚모자일당과 신흰수염해적단을 감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미 2년 전에 같은 일을 겪었기에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해군의 기척을 감지한 이후 에이스, 해군들이 나타난 것 같군. 아마 우리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겠지요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래 나도 느껴진다. 감시당하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불과 어둠 사건 이후 신흰수염해적단에 합류한 위블은 에이스, 감히 나를 감시한다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관광선으로 위장한 해군선을 반토막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는 위블이 신흰수염해적단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 정보가 아카이누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의 친자식이라고 불리던 에드워드 위블이 어째서 저들과 함께 있는 거지? 저 녀석은 흰수염해적단과 원한이 있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움직임을 보일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자로는 아무래도 무언가 사건이 있었나 보네. 위블 저 녀석 힘만큼은 전성기 시절의 에드워드 뉴게이트를 떠올리게 하는데 성가신 녀석이 적이 되었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쿠규는 라하하하 무엇이 걱정입니까? 저런 무식한 녀석을 잡는 건 제가 전문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맡겨주시지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위블을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불과 어둠 사건 때 무언가 일이 꼬였나 보군 이라고 말하며 위블 역시 자신들의 적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위블이 해군선 하나를 반토막 낸 이후 조주는 어이 뭐하는 거야?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면 어떡하냐? 저 배가 해군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관광선이었다면 책임질 수 없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위블은 미안해 하지만 해군의 기척이 느껴졌는걸 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비스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매사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아버지는 결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일이 없었다네 라고 말하며 위블에게 조금은 신중해지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위블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위블에게 너무 채찍만 주었다고 생각하며 자신만큼은 당근을 주리라 생각하며 그래도 방금 그 모습은 마치 아버지 같았다 요이 라고 말해주었고, 위블은 자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듣자 매우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며 웃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를 귀엽다는 듯이 바라본 이후 아직 처리하지 못한 해군선이 3척이나 있군. 저 해군 감시선들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자신의 전용 선박인 스트라이커를 타고 잠시 모비디코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해군 감시선 2척과 해군 잠수함 1척을 발견한 이후 해군 감시선 2척의 불주먹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 감시선 2척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잠수함이 도주하려 하자 에이스는 마치 키자루의 8척 경공업처럼 불덩이를 응집시켜 폐양색 패기와 함께 방출시키며 바닷속에 있는 해군 잠수함을 격침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해군 장교 한 명은 아카이누에게 방금 신흰수염해적단을 감시하던 선박 4채의 통신이 일제히 끊겼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해군은 신흰수염해적단의 감시선을 붙여놓았으나 에이스와 위블의 화력으로 해군의 감시선이 모두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신흰수염해적단보다는 밀짚모자일당을 조금 더 경계하고 있었기에 밀짚모자일당을 감시하기 위하여 무려 10척에 달하는 감시선에게 밀짚모자일당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상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군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쌍디는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해군선 한 척을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조로는 라프텔에서 새롭게 얻은 자신의 마지막 검이자 과거 도신 류마가 사용했던 최상명검인 도신류를 바라보며 데뷔전이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일도류 도신 참사를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해군선 4척이 정확하게 반토막 나버리며 침몰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며 고작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이 정도 위력이라니
하지만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군. 팔에 통증이 가시질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와 조로 쌍디 굉장한데 그럼 이번엔 내가 보여줄 차례인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선박에 있는 해군들을 모조리 기절시켜버립니다. 또한 폐양색 패기는 사용자의 강함에 따라 강해진다는 특성이 있는데 현재 루피는 사실상 적수가 없는 강자로 성장하였기에 루피의 폐양색 패기의 위력은 샹크스, 로저 등을 능가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해군선의 일부가 박살이 나버리며 해군선은 그대로 바다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해군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전군 총수 콩은 이 정도 폐양색 패기는 과거 록스티 지백과 골디 로저가 보여준 것 그 이상인가? 새로운 해적왕의 탄생이라니 폐양색 패기만으로 해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군 이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만으로 선박을 침몰시키는 경지는 록스와 로저조차도 보여주지 못한 퍼포먼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포함한 해군의 대장들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해적왕 루피의 강함을 인정하며 루피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세계정부는 제2의 정상결전을 앞두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해군을 탈퇴하고 검은수염 해적단과 내통하다가 밀짚모자 일당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된 아오키지에게 제2의 정상결전에 해군의 편으로 참여하라고 제안하였고 대신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경우 해군의 가담한 죄를 지워주며 다시 해군에 복직하거나 민간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오키지는 해군으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오키지가 처음부터 해군을 탈퇴한 것이 아니며 소드로서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했다고 발표하며 해군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오키지 역시 그 편이 잡음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연스레 해군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아오키지가 정말로 해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해군 원수와 대장을 제외하면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대장으로 복귀하게 되며 해군은 일시적으로 4대장 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다시 정의 코트를 입은 아오키지를 보며 한 번 해적은 영원한 해적일 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은 잘 알고 있겠지 쿠잔. 이번 전쟁에서 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수습할 수 있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사카즈키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해군들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 과연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인지 난 그저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인지 알기 위해 세계의 진실을 파악하려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잠시 고민한 이후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군. 하지만 바다의 무법자들과 다름없는 해적 역시 진정한 자유라고는 볼 수 없지.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악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고뇌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정의 코트를 입었고 이 코트도 오랜만이군. 하지만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해군에 있기는 힘들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발발한다는 소식이 세계에 퍼진 이후 모르건즈는 특별한 이벤트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특수 제작한 뉴스코드를 이용하여 해군본부의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샤본디 제도의 대형 스크린에 해군본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해군 원수와 대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군들이 대형을 갖춘 채로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수염 해적단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몰려든 기자들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특종이다. 단 한 장면도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제2의 정상결전을 기록하려 합니다. 그리고 샤본디 제도 구석에서 레일리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레일리는 사쿠야코와 함께 술을 마시며 제2의 정상결전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자신의 제자 에이스를 떠올리며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철부지 녀석이 나를 찾아왔었지. 강해져서 복수를 하고 싶다고. 로저의 아들이기에 그 녀석을 키워준 게 아니야. 에이스 역시 D의 의지를 이어가는 녀석이기에 내 마음을 움직였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제자 에이스 역시 세계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말을 이어가며 그리고 밀짚모자 루피, 샹크스가 내게 로저와 같은 말을 하는 꼬맹이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루피가 마린포드에 나타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니카의 힘을 사용했을 때 나도 느꼈다네. 저 소년이 역사를 바꿀 인물이라는 것은
로저는 내게 말했지. 공개 처형 하루 전 파트너 나는 죽지 않을 걸세 라고 말이야. 그리고 로저는 정말로 죽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는 로저의 의지가 살아있는 거겠지. 로저가 기다리는 소녀는 바로 몽키 D 루피, 바로 저 남자일세. 이번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운명은 크게 바뀔 걸세. 로저와 조이보이가 기다리던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는 세상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며 로저의 의지를 계승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크로스길드 빨간머리의 적단 혁명군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고 제2의 정상결전이 벌어지며 세계정부의 전력이 전쟁에 집중되는 틈을 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성지 마리조아의 국보로 불리우는 우라노스를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샹크스, 드래곤, 버기, 도플라밍고로 이루어진 소수 정예의 우라노스 탈취조는 사보의 공개 처형이 있기 약 4시간 전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드래곤, 크로스길드는 각 수장이 부재 중이었기에 각각 미호크, 벤베크맨, 핵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 뒤 밀지모자 일당과 신흰수염의 적단을 조력하며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를 포함한 크로스길드, 벤베크맨을 포함한 빨간머리의 적단, 핵을 포함한 혁명군은 일제히 해군본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드래곤, 버기, 도플라밍고는 마리조아로 향하기 위하여 우선은 레드라인으로 향합니다. 샹크스, 드래곤, 버기, 더플라밍고가 레드라인으로 향하며 드래곤은 사보 너의 희생이 마침내 혁명의 불꽃을 타오르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사보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사보의 희생으로 인하여 세계정부의 경비가 느슨해지며 자신들이 세계정부를 타파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 선장님, 조이보이,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기다린 해방의 전사가 마침내 세상에 나타나게 될 테지. 그때 우리는 그 전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900년간의 기다림을 보답받을 차례이지. 루피, 너무 부담스러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세상에는 반드시 나서야 할 때라는 게 있다. 너라면 반드시 세계를 바꿀 수 있을 테지 라고 말하며 모든 인류가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인 루피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적극적으로 루피를 돕지 않는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자신들이 반드시 우라노스를 탈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의 아버지 돈키호테 호밍이 천룡인의 지위를 포기한 이후 지상의 인간들에게 굴욕을 당하며 다시 마리조아를 찾아가 천룡인의 지위를 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며 굴욕을 준 것을 떠올리며 훗 아직도 그 녀석들의 눈빛이 잊혀지질 않는군. 심지어 내가 아버지의 목을 들고 찾아간 그날 그 녀석들은 날 벌레 보듯 바라봤었지. 하늘 위에 군림하며 오만방자해진 그들에게 똑똑히 전해줄 테다. 세상에 영원한 것 따윈 없다고 라고 말하며 천룡인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기는 로저 선장님조차 해내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지. 당연한 거야. 그분보다 대단한 사람을 보진 못했으니. 하지만 밀짚모자 그 애송이가 로저 선장님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땐 그저 바다의 체이고 체인 애송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 녀석은 로저 선장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랐지. 밀짚모자 애송이, 아니 해적왕 루피, 네 녀석이 진정으로 로저 선장님이 기다리던 전사라면 내가 너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로저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루피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은 비록 루피의 적이었을지언정 이제는 루피를 도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드래곤, 버기, 도플라밍고는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은 뒤 레드라인으로 향합니다. 사보의 공개 처형까지 약 3시간을 남겨둔 시점 드디어 사보가 해군본부로 호송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본부와 세계정부의 드래곤, 샹크스, 버기, 도플라밍고를 제외한 빨간머리의 적단, 혁명군, 크로스길드가 해군본부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지금 해군에는 더 할애할 병력이 없다. 드래곤, 샹크스, 버기 3명의 거물이 접촉했긴 하다만 우리에게는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수염의 적단을 막는 것이 급선무. 이건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더 할애할 병력이 없기에 드래곤, 샹크스, 버기, 도플라밍고는 세계정부에서 막아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오로성에게 통신을 걸었고 피터성은 그래 소식은 들었다. 너희 해군은 제2의 정상결전에만 집중하도록. 빨간머리 샹크스 분명 위험한 자이긴 하나 세계를 어떻게 해볼 인물은 아니네. 드래곤이 움직이는 건 조금 미심쩍은 일이나 아직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 만약 그들이 무언가 움직임을 취한다면 신의 기사단과 사이퍼포를 통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해군에게는 제2의 정상결전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사보의 공개 처형까지 약 2시간을 남겨두게 되었고 해군은 사보의 공개 처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사보를 공개 처형대로 호송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공개 처형대 옆에는 2명의 집행인과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형대 바로 밑에는 4개의 의자가 있었고 그곳에 순서대로 후지토라, 로쿠규, 키자루, 아오키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부에서 소집된 약 10만여 명의 해군과 해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중장들이 섬을 가득 채우며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을 통하여 인격을 통제당하며 해군의 전력이 된 카이도우 빅맘 티치를 포함한 백수의 적단, 빅맘의 적단, 검은수염의 적단의 주요 강자들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인격을 통제당한 상태이기에 자아가 남아있진 않았고 그저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수염의 적단을 기다리며 전투태세를 갖추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푸와 센고쿠는 사실상 해군에서 은퇴하였기에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대참모 추루는 아직은 해군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타 중장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합니다.